암이라고요? 스페인의 한 병원 안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가족들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모든 희망과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에 대해 알게 되는데 앞으로 펼쳐질 여정은 과연 어떤 충격과 변화로 채워질지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로페즈고 스페인에서 왔어요. 저는 오페라 가수이고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는 그 순간을 좋아해요. 무대 뒤에서 서 있을 때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쿵거려요. 가족들이 기대하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고 준비하며 느끼는 약간의 긴장감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저는 음악과 열정이 가득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마리아님과 언니 소피아는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어릴 적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늘 그리웠지만 아버지의 기억은 우리 집안 곳곳에 남아있어 제가 무대에 설 때마다 아버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에게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상이었어요. 밝은 조명, 깊은 커튼,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조율하는 소리가 모든 것을 마치 마법처럼 느끼게 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제가 곧 부를 오페라 곡의 모든 음과 단어를 익혔어요. 노래하는 것이 단순히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고 제 감정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을 관객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저는 마치 별이 된 기분이었어요. 박수갈채는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었고 희망과 설렘으로 빛나는 많은 얼굴들을 볼 수 있었어요. 노래를 시작하자 제 목소리는 높이 날아올랐고 모든 음표마다 제 영혼의 한 조각이 담긴 듯 했어요. 음악은 웅장한 홀을 가득 채웠고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제 아버지께서 저를 내려다보며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대기실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족분들은 저를 꽉 안아주셨고 그 사랑과 응원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가끔 저희는 축하 후에 한자리에 앉아 작은 마을 너머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여러 나라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중 하나가 항상 한국이었어요. 가족분들 중 누군가는 한국은 좀 뒤처진 나라야 라거나 그들의 문화는 우리와 너무 달라 라는 말을 하시곤 했어요. 그런 말들은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듣던 평범한 대화의 한 부분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일상의 대화였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거친 말들 뒤에 숨겨진 밝은 도시와 풍부한 전통이 어떨지 생각해봤어요. 제가 아는 것과는 너무 다른 한 나라의 상상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생기 넘치는 시장, 다채로운 축제, 그리고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상상했어요. 마치 전에 본 적 없는 색들로 그려진 그림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가족분들의 시각은 구식이고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 마음과 생각을 열면 배울 게 훨씬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공연을 다시 머릿속에서 재생했어요. 음악에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가장 멀리 떨어진 문화조차 가깝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모든 나라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페라에 대한 제 열정은 단지 명성이나 박수갈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을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무대 위에 별이 되어가는 여정은 스포트라이트와 환호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인생을 이해하고 다름을 포용하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세상, 한국, 그리고 우리 세상을 이렇게 다채롭게 만드는 모든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것을 약속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고 제가 부르는 모든 음표가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긴 여정 동안 흥분도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몹시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지 늦은 밤과 힘든 리허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조금만 쉬면 돼요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침이 심해지고 숨이 가쁘게 느껴졌어요. 한때 힘과 감정이 넘쳤던 제 목소리도 노래할 때마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고요한 아침, 저는 더 심하게 몸이 나빠진 채로 깨어났어요. 가슴이 아프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한 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병마와 싸우셨던 기억이 떠올라 제 마음은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수많은 검사와 긴 시간의 대기 끝에 의사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들의 말은 마치 강한 돌풍처럼 제게 닥쳤어요. 저는 폐암에 걸렸다고 하셨어요. 병이 빠르게 퍼졌다는 설명이었어요. 그 소식은 마치 악몽과 같았어요.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순식간에 웅장한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제 꿈이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깊은 공허감이 밀려왔고 아버지께서 암과 싸우셨던 아픈 기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병실에 조용히 앉아있던 저는 걱정과 후회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긴 시간의 노력, 공연, 그리고 박수갈채가 과연 의미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희망을 잃어가던 그때 언니 소피아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소피아는 항상 제 삶에서 차분하고 현명한 존재이셨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소피아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식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저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런던의 최고 연구소에서 일해왔어. 최근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한 여러 보고서를 읽었는데 우리 가족이 예전부터 한국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했다는 건 알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현대적인 의료 시스템 중 하나를 갖추고 있더라고. 그녀의 말씀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은 단지 뒤처진 나라야 또는 그들의 문화는 우리와 너무 달라 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제 어린 시절 대화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소피아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병원들이 첨단 로봇, 스마트 기계,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활용해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서 정말로 한국에서는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들어온 낡은 생각들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제 마음 한켠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소피아의 눈을 바라보니 그 안에는 오직 배려와 결단력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조언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오래된 편견에도 불구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가기로 동의했어요. 가족의 익숙한 얼굴들과 편안한 집의 벽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강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대담한 결정이 제 생명을 위협하는 병과 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최첨단 장비와 친절한 의사들이 기술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새로운 병원을 상상했어요. 한때 제가 다르다고, 심지어 덜 발전했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제는 제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오를 때 저는 소피아의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새로운 시작, 최고의 진료를 받으며 암과 싸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어렵겠지만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두려움과 결연한 의지로 뛰었어요. 한 음표 한 음표마다 한국에서의 이 새로운 장이 저를 치유와 음악과 삶으로 가득 찬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긴 비행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일들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냈고 구름을 보면서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저희가 한국에 대해 나눴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떠올랐지만 소피아의 따뜻한 말들이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덕분에 저의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제가 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공항은 밝고 깨끗하며 최신 기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큰 명확한 안내판들이 길을 알려주었고 친절한 분들이 웃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옛 생각들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전자 게시판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어쩌면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옛 관념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의 짧은 이동 후 저는 한국의 최고 병원 중 한 곳에 도착했어요. 병원은 엄청나게 크고 오히려 질병 치료를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첨단 기술 센터처럼 보였어요. 로비에서는 병원의 활동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표시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들을 볼 수 있었어요. 간호사분들이 스마트한 카트를 사용하고 심지어 물품을 배달하는 작은 로봇들까지 활용하면서 빠르게 움직이셨어요. 그곳 전체가 마치 오페라 공연의 리허설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팀 같았어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가운데 부드러운 멜로디가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병실로 안내받으면서 벽면이 차분한 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병실은 소박하지만 편안했고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며 희망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얼마 후 다정한 간호사분이 와서 제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명확한 설명 덕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의사분들이 곧 와서 제 치료의 다음 단계에 대해 상의해 주실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늦게 저는 새로운 한국 의사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의사분들은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수술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단어들로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을 생각할 때 느꼈던 두려움이 다시 떠올랐지만 그분들의 차분한 목소리와 다정한 눈빛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한 의사분께서는 수술 중에 도움을 줄 작은 로봇을 보여주셨어요. 그 로봇은 무대 위의 무용수처럼 정교하고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인간의 기술이 로봇과 조화를 이루어 저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수술 전에 저는 병원 근처의 정원을 산책할 시간을 가졌어요. 정원은 평화로웠고 다채로운 꽃들과 푸른 나무들로 가득했어요.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분수 소리를 들으면서 한동안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저는 스페인의 웅장한 무대에서 이곳 한국의 첨단 병원에 이르기까지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곳이 기적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인생, 음악,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그 순간 이 여정의 모든 발걸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 장에서는 희망과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앞으로 닥칠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저는 수술이 시작된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밝은 조명 아래에서 무대 위에 있는 듯한 기분으로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수술대에 누워 있었어요. 주위는 기계들의 규칙적인 삐 소리와 첨단 기술이 만들어내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모든 빛, 소리, 그리고 움직임이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공연의 한 부분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능숙한 공연자로서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로 어우러져 움직이는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8시간 동안 저는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료진 분들께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분명했어요. 제 안의 병마와 맞서 싸우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시면서도 말이에요. 로봇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기계들이 내는 부드러운 윙윙. 소리 사이로 그들끼리 나누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수술 대부분 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방 안에 가득한 에너지와 결연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매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암이 의사분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위로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수술실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감과 무게감으로 가득 찼어요. 꿈속에서도 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지만 그때의 모든 세부 사항은 알지 못했어요. 단지 뭔가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만이 있었어요.
의사분들은 급히 계획을 바꿔야 했고 모든 움직임이 더욱 긴박해졌어요. 그 중요한 순간 한국 의료진의 힘이 빛을 발했어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서로에게 명확한 지시를 주며 대처하셨어요. 인공지능 시스템과 로봇 보조기구를 비롯한 첨단 도구들을 사용해 복잡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셨어요. 마치 잘 윤활된 기계의 각 부품들이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모습 같았어요. 그들의 기술 활용은 단순히 인상적이었다기보다는 완벽한 춤을 추는 것처럼 모든 동작이 서로 맞물려 진행되는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저는 예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수술실 안에서 현대 기술과 인간적인 배려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다니 제가 전에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셨어요. 모든 결정이 세심하게 내려졌고 모든 도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도록 사용되었어요. 이 팀이 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수술실 밖에서는 언니 소피아와 어머니 마리아께서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큰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제 진행 상황을 바라보며 함께 앉아 계셨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스크린 덕분에 긴 수술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멀리서도 그분들의 희망과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술의 절정은 높은 긴장감과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제 생명이 섬세하게 저울추 위에 올려진 것처럼 느껴졌고 한국 의료진의 뛰어난 손길만이 그 저울을 제 편으로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거나 손길에서 위로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삐소리와 로봇의 움직임 하나하나 뒤에는 돌봄과 헌신의 약속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수술이 끝나고 저는 서서히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직 몸은 힘이 없었지만 제 안에서 작은 따스한 희망의 빛이 비추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용기와 현대기술의 놀라운 힘을 시험받은 경험을 했어요. 제 여정이 아직 끝난 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가능한 최상의 손길에 맡겨져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 여정은 절정에 다다랐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기적 같은 순간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저는 회복실에서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는 가운데 깨어났어요. 방은 기계들의 부드러운 삐소리와 가까이 있는 간호사분들의 위로하는 목소리 외에는 고요했어요. 제 눈이 천천히 떠지자 다정한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분들께서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술 도중 여러 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제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제 안에는 차분한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저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해 정말 멋진 점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침대에 앉자마자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는 간호사분께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비록 작은 제스처일지라도 그 덕분에 제가 돌봄을 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 두려워했던 첨단 기술이 사실은 저를 치유하기 위해 열심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스마트 모니터들이 제 심장 박동과 호흡을 계속 확인해주고 로봇 보조기구들은 조용히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약과 물품을 정밀하게 전달해 주었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힘이 붙으면서 저는 병원 정원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정원은 밝은 꽃들과 푸른 나무들로 가득한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잎사귀 위로 춤추는 햇빛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 분수가 살랑살랑 물을 흘리는 부드러운 소리도 들렸어요. 정원의 아름다움은 제 마음을 맑게 해주었고 저는 제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치유란 단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들께서는 제 여러 질문에 인내심 있게 대답해 주셨어요. 한국이 어떻게 현대 과학과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결합했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고대의 전통과 현대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 일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옛것과 새것의 조합에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한때 제가 믿었던 한국은 뒤처진 나라라는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히려 이곳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환자들을 위해 최고의 도구들을 활용하는 나라였어요. 그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제 속에 있던 옛 편견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회복 기간 동안 스페인으로 돌아간 가족들이 메시지와 전화를 주셨어요. 언니 소피아와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제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들을 공유할 때마다 그분들도 제 마음속 변화의 모습을 알아보시며 함께 기뻐하셨어요. 저는 병원 직원들의 다정함, 병원의 아름다움, 그리고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첨단 기술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한 통의 통화 한 통의 메시지마다 제 마음은 가족과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이에요. 또한 저는 작은 일기장에 제 감정, 희망, 그리고 두려움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기계들의 부드러운 허밍 소리, 간호사분들의 온화한 목소리, 그리고 매일 제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의사분의 환한 미소를 간단한 말들로 담아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여정이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형성해 가는 새로운 생각들과 믿음들이 어릴 적 배웠던 옛것들을 대신해 가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곳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머문 마지막 날, 저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 몸은 치유되고 있었고, 제 마음은 깊은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현대 기술이 다정함과 배려와 함께할 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성장하기 위해 옛 믿음을 도전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회복의 길은 단지 제 몸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더욱 풍부하고 다정한 세상을 향해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저는 제 몸에 진짜 힘이 돌아오기 시작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수술 후 몇 주가 지난 후였는데 하루하루가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제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걸 느꼈고 곧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병원 안 작은 음악실에서 조용히 연습했어요. 그 방은 간단했는데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고 한쪽 구석에 피아노 한 대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노래하며 제 목소리를 시험해보고 그동안 겪었던 긴 어둡고 절망했던 날들과 지금 제 안에 빛나고 있는 희망의 깊은 감정을 느꼈어요. 노래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가족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의 격려의 말씀도 기억났어요. 그분들의 배려 덕분에 제게 새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고 저는 노래 한 한 음에 그 감사를 담아내고 싶었어요. 점차 연습 무대가 병원 내의 더 큰 홀로 옮겨졌어요. 이번에는 벽이나 몇몇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그리고 비슷한 고난을 겪었던 다른 환자분들이 모여서 들어주셨어요. 제가 부르는 모든 음표에는 감사와 힘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의 일부를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같았어요. 제 가족분들도 저의 회복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처음에 저에게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오라고 제안해주신 언니, 소피아는 특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님은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예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을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 삶은 이곳에서 훨씬 나아졌어요. 한국은 최고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존경과 경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관을 제게 열어주었어요. 저는 제 여정에 영감을 받아 한국에서 특별한 콘서트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제가 받은 놀라운 치료에 대해 함께 축하하고 싶었어요. 저는 세심하게 콘서트를 기획했는데 서울의 아름다운 극장을 무대로 선택했어요. 그 극장은 우아했고 부드러운 좌석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밝은 조명 아래에서 무대가 빛나고 있었어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비슷한 고난을 겪었던 많은 환자분들을 초대했어요. 저는 그 모든 분들이 저를 다시 살게 한 희망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콘서트 당일 밤, 저는 무대 위에 섰고 제 심장은 설렘과 감사로 두근거렸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욱 힘있고 풍부해진 제 목소리가
극장 안을 따뜻하고 희망찬 소리로 채웠어요. 제가 부르는 모든 음표는 제 고난, 회복,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이해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관객분들 중 몇몇은 눈물을, 또 다른 분들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가 노래를 마치자 잠깐의 정적 후에 방 안은 곧 박수갈채로 터져나왔어요.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저는 제 마음을 담아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의심과 옛 생각을 안고 이곳에 왔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이 현대의학과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빛나는 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살아있고 노래하며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이 새 시작에 평생 감사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제 여정이 단순히 건강을 되찾는 것을 넘어선 재탄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우리 마음을 바꾸고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부르는 모든 노래마다 회복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희망, 사랑,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를 축하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